네, 서울고검 구속영장 심의위원회가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셨습니까?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이다. 네,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위원 9명 중에 6명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단히 어려웠던 게 영장심의위원회가 17건을 심사했는데 그중에 2건만 원래 됐대요. 2건 전에는 딱 한 건이었다고. 건. 네. 어제 요게 해서 2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그동안 검찰이 3번이나 영장을 기각한 게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던 걸 입증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라도 빨리 신병 확보에 나서야 되고 김성훈 차장은 단순한 이 체포영장 방해 행위가 아니에요. 내란의 주요 도구였던 비아폰을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그렇게 보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네. 법원이 설마 기각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텐데요. 그 참 왜? 전 비아폰이 네. 12.3 내란의 목격자이자 블랙박스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된다고 치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 질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이 구속이 된다고 쳐요. 네. 그러면 경호처는 비와폰이나 서버 접근 문을 열어줄까요? 그 허들이 하나 넘어야 될 허들인데 지금까지는 김성훈 차장과 그 일당들이 네. 아주 강하게 경호처를 다그쳤던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막아서고 그렇죠. 비아폰 서버도 막아서고 그리고 검찰에다가는 일부만 비아폰의 불출대장을 넘겨줬다. 불출대, 예. 그러니까 그 핵심들이 사라진다면 비아폰 서버와 비아폰을 압수하는데 좀 더 용이해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이른바 그 강경 충성파가 근데 꼭 2명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핵심 헤드니까요. 예. 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사람들이 예.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불출대장 잠깐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김성훈 차장이 1월 말에 불출대장을 지금 검찰에 제출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미 있죠. 우선 첫 번째로 거래 가능성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에는 안 준 자료예요. 검찰만 줬다는 건 김성훈 차장과 검찰의 모종의 거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영장 문제가 결국은 거래 품목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십니까? 예. 두 번째는 다만 온전히 준 게 아니라 불출대장이 일부만 줬어요. 그러니까 딱 거래할 만큼만 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떡고물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솔직히 그 정도 불출대장의 내용은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핵심은 말씀드렸던 서버와 비아폰 단말기 이 자체입니다. 제가 국정조사에서 밝혔듯이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현 씨의 비아폰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심지어 봉인돼 가지고 있거든요. 전원만 키면 통화 내역이 다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경호처가 삭제 안 됐습니까?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고 실무자가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봉인돼 있다. 그리고 전원만 키면 그 안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박물관의 국보도 아니고 왜 이걸 보고만 있어요. 검찰이 빨리 압색을 해야죠, 이걸.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김성훈 차장이 검찰에 줬다는 불출대장 내용은 누구누구에게 언제 줘서 언제 회수했는가 뭐 대충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게 딱 꼬물이에요.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을 정도. 여기서 어떤 내랑의 진상의 접근에 들어가는데 너무나 제한적인. 맞습니다. 통화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통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통화 기록은 안 준 거예요. 검찰에도. 그러면 비화폰을 회수한 다음에 통화 내역이나 이런 걸 싹 지운 게 아니라는 겁니까? 일단 첫째. 그건 서버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틀에 한 번씩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자동 삭제는 포렌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받은 제보입니다. 복구가 가능하다. 복구가 가능하다. 일단 그럼 확보만 되면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가 가능하고 해볼 수 있다. 내란의 진상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확인이 될 수가 있다.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예. 내란 당일날 누구누구와 통화했고 예. 어느 정도 통화했고라고 하면 지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대상자를 조사해 보면 무슨 용무가 있었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 가정을 해서 어제 영장심의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거고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지 모른다는 걸 김성훈 차장도 알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러면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기 전에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러니까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 경호처의 실무 라인이 그걸 버텼던 거예요. 그 지시 이행을 안 그렇죠. 하고. 12월 중순에 김성훈 차장이 야 비아폰 서버를 에 있는 통화 기록을 완전히 날려버리자. 네. 그런 것들을 지시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안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음.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거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실무 라인은 이건 범법행위거든요. 그게 버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분들은. 그리고 김용현 폰만 하더라도 이미 밀봉해서 봉인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걸 여는 사람이 범죄자예요. 경호처 지금 내부는 어떻답니까? 대단히 얼어붙어 있죠. 왜냐하면 예. 검찰이 영장을 3번이나 기각했잖아요. 그렇죠. 수장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김성훈 차장이 더 악랄하고 실질적인 보복 조치를 끊임없이 한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뭘 어떻게 했다라는 건데? 최근에 제가 받은 제보는 경찰청 인사처럼 김성훈 차장이 자기 사람을 알받기 위해서 인사를 빨리 하자라고 닥달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승진 인사 이런 걸 통해서 자기 파 사람들을 맞습니다. 요직에 앉힌다. 김성훈 라인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 요직에 앉히려는 건데 그 정도만 해도 뭐 100번 1000번 뭐 양보해서 봐준다라고 치는데 문제는 이 김성훈 라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근무 평정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해요? 실무자들한테. 예. 그러니까 비아폰 데이터 서버 삭제하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실무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실무진들이 이거 못한다. 이건 범죄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근무 평정 조작을 지시했다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죠. 아니 지금 왜냐하면 본인이 내란 관련 수사를 받고 있고 영장은 3번이나 청구됐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반성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나서서 예. 자기가 잡혀간 이후를 배려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네, 자기 사람들을 요직에 심어놔서 후위를 도모하겠다라는 식이거든요. 정말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근무 평정을 이렇게 바꿔라 예. 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도 그 명단이 들어왔는데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서너 명이 되던데요. 서너 명? 예, 그 사람들 이름을 여기서 밝히기는 조금 예. 뭐 그렇고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근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서너 명이 만약에 근무 평정 조작까지 통해서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본부장, 처장 뭐 이렇게 가겠죠. 핵심 요직이에요, 예, 그러면? 가겠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실무진은 일단 그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에 일단 이행을 안 하고 있다. 네,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비아폰 서버 삭제 지시처럼. 바로 그런 점에서 3번의 영장 반려가 경호처 직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를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복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김성훈 차장은 언터처블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어붙어 버린 거죠. 급격하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경호관들 대부분이 첫 번째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서 저항을 했던 거잖아요. 그 뒤에 김성훈이 난리를 쳤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비아폰 서버 관련해서도 삭제해라,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버텨가지고 또 난리를 쳤던 거거든요. 근데도 영장이 3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인사를 통해서 알박기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분위기가 싸하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종합 정리를 해서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이 발부가 돼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치면 그 순간에 경찰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비화폰과 서버 확보에 이제 시도를 할 것이고 이때 경호처는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걸까요? 최소한 이미 제출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출. 왜냐하면 김용현 비화폰, 노상원 폰이 어디 있다는 건 자기들이 인정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자, 좋아. 경호처라는 공간이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열어주지는 못하겠어. 그런데 특정된 서버와 단말기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미 제출이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그건 해야죠. 만약에 그거조차 안 한다 그러면 경호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뭔데? 그럼 그건 우리가 알아서 줄게. 그렇죠. 이게 이제 이미 제출이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요인. 근데 시점이 아마 겹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요. 인용 결정에서 파면이 됩니다. 그러면 또 경호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당 부분 미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는 현직이기 때문에 대통령 내외를 경호하고 있는데 네.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 경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기 라인 승진시키려고 근무평정 조작까지 지시했다고요? 네, 제가 받은 제보는 아니라면 예. 아니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관건은 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가 되는 거니까 네. 그 점 좀 확인을 하고요. 다른 이야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민주당 내랑 진상조사단이 엊그제 밝힌 게 있습니다. 계엄 이튿날 새벽 0시 몇 분이었는데 대검과 방첩사 국정원 인사들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우선 검찰의 행태가 수상하니까 의혹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게 사적 통화다라는 거잖아요. 사적 통화를 그 시점에 그 난리가 났는데 네.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사적 통화인지 공적 통화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검찰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의 검찰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예. 그리고 검찰 스스로가 개입된 사건이기 때문에 스스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할 거다라는 건 삼척 동사도 다 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특검이 답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아직 못 밝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국회 단전이라든지 언론사 단전 단수 그렇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후대에게 내란을 기록해서 역사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 네네,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란의 기록이라는 건 형사재판을 통해서도 남겨질 텐데 아직 수사가 덜 된 부분이 많으니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철저하게 남겨야 됩니다. 복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있잖아요. 네. 그 인사 문제는 이제 의원님도 저희와 인터뷰에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저께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박현수 당시 이제 그때는 행안부 경찰국장일 때 맞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나눈 통화 내용. 네. 그 계엄 선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비난하면서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얘기까지 네, 네, 오간 네. 걸로 지금 네, 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박현수 직무 대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언플이라고 봅니다. 언론 플레이라고 예, 보시는 언론 거죠. 플레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그 즈음에 박현수 국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박현수 국장을 피의자로 이렇게 전환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호영 지금 경찰청 직무대행이 피의자가 되면 조치 할게 인사조치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에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나는 별로 관여된 게 없어. 나는 원래 오히려 친윤이 아니라 아니야라고 이제 발뺌하는 거거든요. 이거 예. 되게 쏙 보이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저는 그 그럼 보도가. 지금 그래서 직무 대리가 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좀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나름 뭐 본인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존재 자체가 네. 부당한 방식으로 인사가 된 거기 때문에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입건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호영 직무대행은 야 피의자만 되면 인사조치 할게라고 했다가 지금은 말 바꾸기를 해요. 기소 대면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말도 안 되죠. 경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국민 앞에서 변명한처럼 말 바꾸기를 하면 안 되고요. 네. 2월 14일 날 고발된 이고 한 달이 지났는데 박현수 국장은 아직도 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의 넘버 2입니다. 서울청장이라면 넘버 2를 경찰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조사 제가 진즉부터 말했잖아요. 이 사람 조사 못한다. 그리고 애시당초 이 사람은 내란 사건의 피해자였고 주요 관련자입니다. 그럼 바로 인사조치를 했어야 돼요. 그럼 역시 또 특검입니까 그럼? 저는 그래서 기록을 밝혀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건 소방청에서도 이 비슷한 인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인사가 있는데? 소방청 아무 지금 수요가 없잖아요.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기억해 보시면 수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청장이 공백 상태라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논리 중에 하나였는데 소방청은 아무런 지금 인사 수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방청의 넘버 2 소방정감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4-5개밖에 없어요. 자리가. 치안 정감처럼 소방 정감이라는 자리가 정감이 있습니다. 있다. 넘버 2인데 이 자리 2개를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청은 이번 내란과 가장 관련이 깊었던 건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그렇죠. 사람, 즉 소방청장과 차장이거든요. 지시를 내렸던 사람이. 그렇죠. 이 두 사람 그대로 남겨놓고 당시에 전화를 받았다라는 걸 공개했던 사람, 서울본부장과 경기본부장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입니까? 네, 그리고 예. 용산 사람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시절에 1년 6개월 동안 소방정책관을 했던 사람을 승진시키는 거예요. 예. 승진시키는 이유도 통상 3년 걸리거든요. 예. 소방정감 올라가는데 예. 1년 만에 승진시켜요. 이것도 알박기거든요. 혹시 공무원 인사 시즌입니까? 원래 12월 1월 달에는 인사 시즌이긴 합니다. 예. 인사 시즌이긴 한데 예. 지금은 내란과 탄핵이라는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좀 자제하에 왔던 거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수조도 있으니까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밀어내기 인사를 하고 있어요. 예. 막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행원의 간사시고 네. 선관위 있잖아요. 중앙선관위. 네. 부정선거 이야기는 여기서 뭐 저는 질문 드릴 이유는 없다고 보고 네. 선관위 내부에서 뭐 이제 부정 채용인 이런 문제 제기됐잖아요. 네. 개혁의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심각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감사원이 지난 10년 동안 선관위 채용 비리를 조사해 봤는데 위법 부당 사례가 662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네. 세습 채용을 한 겁니다. 고위직의 아들, 딸들을 세습 채용한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음소제를 도입한 거예요. 음서제가 선관위는 계속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 선관위의 태도가 저는 다 과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662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는데 관련된 사람이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10명에 대해서 니네가 어떻게 처벌할 거냐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선관위에서. 그랬더니 과천청사로 출근시키겠답니다. 이게 벌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 전국에서 이제 있는 지금 지역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을 과천으로 군부로 그게 왜 근데 그 징계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무슨 징계냐 해임을 시켜야지. 예. 그리고 662건 전원 전수조사를 해서 예.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잡아내서 인사조치를 하는 게 그게 공정이고 정의다라고 했더니 온갖 변명을 대더라고요. 아니 10명이라면 1인당 66건씩 그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래서 이거는 저는 여야 없이 예. 어제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도 개선과 아울러서 헌법기구이긴 맞습니다. 헌법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건 보장해 주되 감찰 기능이라는 이걸 복원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아까 선거 부정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 이야기하지 말자 했는데 꼭 국민의힘은 물타기를 해요. 아니 취업 비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은 별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부정선거 음모론은 좀 제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의 핵심 민주주의 절차가 선거잖아요. 근데 선거를 흔들어 버리면 공화국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운영이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급하다고 집안에 대들보를 파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